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 사유로는 사실 딱히 주장할 게 없었으니까 뭐 아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 뭐 시댁 때 제대로 못했다. 가사조사관이랑 부부상담사가 다 똑같이 했던 말이 좀 굉장히 심하게 안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뭐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래서 8년이나 별거 했으면은 이미 다 끝난 관계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남편이 더 정 떨어져 할 것 같지 않냐. 네, 안녕하세요. 살아야 할 결혼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박혜진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 그래도 이혼 못해요. 네, 뭐죠?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듯한 제목이긴 한데 어떤 사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좀 어떤 경우에 이혼이 성립되고 어떤 경우에 이혼이 기각되는지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요. 네네. 오늘 일단 먼저 말씀드릴 사건은 의뢰인분이 아내분이셨고 남편은 아이가 한 두세 살 정도 됐을 때 이혼을 요구하더니 이제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니까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면서 별거가 시작된 상황이었어요. 그 사건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남편이 이렇게 아이가 어렸을 때 가출을 해서 별거가 시작됐고 예전에 그 당시에 이미 한번 이혼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 사유로는 사실 딱히 주장할 게 없었으니까 뭐 아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 뭐 시댁 때 제대로 못했다. 남편분이 이혼 그걸 청구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이제 그 첫 번째 소송 때도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셨고 그 1차 소송 때는 남편의 이혼 청구가 그래서 기각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각이 되고 이후에도 계속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한 6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또 이번 소송을 제기하신 거예요. 남편분께서? 그렇죠. 그래서 2차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이제 똑같아요. 이혼 사유는 뭐 아내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시댁에 부당한 대우를 했고 별거 기간이 뭐 이제 2차 소송 제기할 당시 한 7년, 뭐 7, 8년 정도 돼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별거 기간도 긴 시간 동안 아내는 뭐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뭐 이런 그쵸. 식으로 말씀하셨겠죠, 남편분께서는. 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2차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내분은 여전히 이혼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아니,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내분이 이혼을 거부한 이유가? 사실 이 아내분은, 그러니까, 저도 좀 그 부분이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송 중에 이미 별거 기간이 8년이 넘어갔거든요. 거의 8년이면 거의 안녕 약간 남는 맞아요. 느낌인데. 그리고 2차 소송하는 중에 아이는 심지어 막 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고, 별거 기간 중에 남편은 정말 처자식을 나 몰라라 하면서 방치한 상황이었음에도 아내분이 이혼을 거부한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그냥 이혼을 하시면서 위자료든 뭐 재산 분할이든 양육비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남편분이 생활비도 안 지급하셨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정당하게 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권리를 좀 받으시고 지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견을 이제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아내분이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쉽게 놓아버렸다고 해서 나까지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단은 아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컸는데도 여전히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별거 기간이 이 정도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8년이라는 시간에. 그러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저희가 우리가 좀 불리하다, 좀 불안하다라고 걱정했던 부분이 이 2차 소송에서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가사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가사조사는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양육권 다툼이 있을 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가사조사랑 부부상담 진행하면서 가사조사관이랑 부부상담사가 다 똑같이 했던 말이 좀 굉장히 심하게 안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뭐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래서 8년이나 별거 했으면은 이미 다 끝난 관계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남편이 더 정 떨어져 할 것 같지 않냐. 뭐 이게 아이를 위한 길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만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고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우려했던 거는 사실 이혼 소송에서 이 가사조사 보고서나 부부 상담 보고서 이런 것들이 좀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판사님들이 재판부가 그걸 좀 많이 참고를 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혼이 될 수도 있겠다. 더구나 별거 기간이 8년이나 됐으니까. 그래서 불안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혼이 또 기각이 됐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의뢰인이 정말 그냥 뭐 남편에 대한 보복적 감정이나 뭐 오기로 이제 이혼을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남편이 돌아오길 바라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좀 진심이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진심이 재판부에 전달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다행인 들었습니다. 거네요. 어찌됐든 뭐 당신이 8년 동안 나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정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게 굳건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래서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으니까 네.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혼이 되어야지 뭐 남편한테 양육비를 달라고 하든 할 그쵸. 수가 있는데 지금 법적인 부부인 상태에서 남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청구는 또 부양료 청구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법적인 부부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경제적 능력이 더 좋은데 나를 부양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달라라는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서 예, 제가 좀 너무 의뢰인 사정이 안타까워서 그거를 알려드렸어요. 네. 근데 의뢰인은 이제 그 부양료 청구를 하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면 남편을 더 자극할까봐 두렵다. 그럼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남편에 대한 그 기다리는 마음이 정말 진심이셨거든요.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다행히 기각이 돼서 다행인 건데 네, 그 유책 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증거물도 없고. 맞아요. 예. 근데 혹시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비교할 만한 예시를 또 들어드리면, 네. 이제 이번에는 저희 의뢰인분이 남편분이셨는데, 오랜 기간 워낙에 이제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았고, 그래서 결국 별거를 선택해서 따로 사시던 중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들은 엄마하고 같이 살다가 소송 중에 아빠한테 와서 이제 의뢰인분이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남편분이.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그 1차, 그러니까 1심에서는 네.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그 뭔가 이제 명백한 입증이 없다. 딱히 아내에게 더 유책 사유가 크게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네네. 이유로 1심 청구가 기각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 의뢰인분이 항소심에서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이혼의 인용 여부만 놓고 보면 이혼 사유만 보는 게 맞아요. 이혼 네. 사유가 있냐 없냐, 뭐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냐, 증거가 있냐. 근데 그쵸.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사건은 좀 구조적으로 뭔가 좀 약간 기형적인 상황이었던 게 재산을 보니 이제 부부 공동 재산으로 거의 뭐 유일한 빌라 한 채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예, 근데 아내가 소득 활동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담보 대출은 이제 남편 명의로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별거하면서도 이제 채무는 갚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도 양육하고 계시고 채무는 계속 갚아주고 있고 아내는 본인 명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재산 분할이나 뭐 양육 부분과 관련된 주장이기는 하지만 네. 결국에는 다 유기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재판부에 이 사건은 이혼이 기각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저희가 재판부에 좀 강력하게 어필을 했는데요. 네. 우선은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들이 법적으로 형식적인 부부로서 계속 산다면 사실 남편은 아내랑 같이 살지도 않는데 계속 채무를 갚아주고 아이도 양육비도 못 받으면서 혼자 키우셔야 되고 애매하네요. 네, 그리고 아내는 이제 그 재산적 이익은 아내만 향유하게 되고, 맘만 먹으면 아내 입장에서는 또 부양료 청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네네. 무엇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의 경제적인 기반을 이렇게 약하게 하는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 아이의 복리에 해가 된다라는 부분까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이 사건에선 저희가 항소심에서 뭐 일단은 아내가 실질적으로 혼인 회복의 의사가 없다, 관계 회복 의사가 없다. 뭐 자녀가 아빠한테 가 있는데도 딱히 안부를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뭐 완전히 형해화된 이런 부부관계 유지할 의미가 없고 이제 이런 네네. 경제적인 문제는 아내에게 임의로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판결로서 재산 분할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좀 재판부를 열심히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그래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혼을 인용해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혼 성립 여부에 따른 이혼 사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